적용 24-1번. 자, 그림에서 물체 B와 A 실로 연결해서 A를 붙잡고 있다가 가만히 놓았을 때 A가 질량이 2m 더 크니까 내려가겠죠. 자, A가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운동 에너지. 요때까지는 그 물체를 개로 보면 되겠다, 맞지? 두 물체의 개로 보고 B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중력 포텐셜이 가는데, B는 일단 A랑 함께 개로 움직일 때는 H만큼 올라가겠죠. 근데 H만큼 올라갔을 때 B도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B가 속력이 이제 붙어 있는 상태에서 A가 지면의 바닥에 닿으면 이제 A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요 두 물체 계에서 이제 A는 벗어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B는 자기 혼자란 거는 자기 중력 mg 요거 받아서 운동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역학적인 보존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다 넘어가면 최고점 정지하게 된다 이거지. 그때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묻네요. 그럼 일단 걔부터 한번 확인합시다. 자, 걔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다 맞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자, A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총 4가지 에너지의 변화가 있겠죠. 자, 요 총 4가지 에너지의 변화를 다 더한 결과 얘들이 0이 되면 걔 전체의 역학적인 보존 이렇게 풀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차피 포텐셜 에너지는 A가 내려가니까 B는 올라가니까 양.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둘 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속력을 가지게 됐으니까 양이에요. 변화가 증가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결국 감소하는 거 요거 하나, 나머지는 다 증가. 자, 그런 상황이니까 감소한 이 에너지가 나머지 증가한 에너지들로 다 넘겨주는 거지. 그래야지 다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그 변화는 높이 h로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적어주면 됩니다. A는 EMGH, H 내려갔으니까 감소했고, B는 H 올라갔는데 질량이 M이니까 MGH 증가했고, 그래서 마이너스 EMGH라는 감소한 그 에너지 양 중에서 B의 포텐셜 에너지로 MGH 증가는 줬다 맞지? 그럼 나머지 남은 게 MGH 남아있다 이거지. 요게 운동 에너지로 이제 AB의 운동 에너지로 뿌려질 건데, 두 물체가 개로 움직이면 항상 속력이 같기 때문에 V가 동일하면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는 질량 B. 그래서 A가 B보다 지금 질량이 2배 더 크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 B는 A가 2배 더 크지. 2대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총 에너지가 mgh니까 그 중에서 3분의 2 mgh는 A가 증가했고 3분의 1 mgh는 B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A의 충돌 직전, 지면에 닿기 직전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2 mgh다 이렇게 찾았어요. 자, 그리고 B는 지금 현재 상태가 위치 에너지가 mgh, 운동 에너지가 3분의 1 mgh인 상태로 여기를 통과하고 있다 이거지. 자, 이제부터는 얘 에너지가 그냥 역학적인 보존될 거예요. 자, 그러면 B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위치 에너지로 넘어가게 되면, 전환이 되면 그게 최고점인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최고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물었다는 거는 그냥 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총 역학적 에너지를 묻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더해주면 3분의 4 mgh, 요게 얘 EB, 최고점에서 B가 가지게 될 포텐셜 에너지다 이거죠. 3분의 4랑 3분의 2니까 2배. 그래서 2B가 2배니까 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이제 계속 나올 건데, 운동 에너지의 변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 자, 요런 에너지에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다 이런 에너지의 변화를 줄 때 어떤 힘이 일을 했냐, 그걸로 이 역진 에너지, 운동 에너지, 탄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다 이거지.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그 물체가 받는 시그마 F, 합력이 한 일. 보통 모든 일은 다 합력, 힘에다가 이동 거리로 곱하면 합력이 한 1이거든. 그 다음에 합력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고,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잠재적인 에너지의 변화는 보존력, 중력과 탄성력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이 보존력이 한 일,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보존력이 아닌 나머지 비보존력이 한 일. 요걸로 이제 각각의 에너지 변화를 구할 수 있다 이거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5번.
자, 물체 A는 수평면에 놓여 있네. 그러면 수평면에 놓여 있다는 거는 얘는 높이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 변화는 고려하지 않겠다 이거고. 자, B는 H만큼 내려가네요. 그러면 B가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가 A는 위치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은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갈 거다. 자, 그래서 A, B 지금 한 마리 포텐셜 에너지 변화, 운동 에너지 변화. 우리가 A는 변화가 없으니까 요거 세 개 신경 쓸 건데 얘가 마이너스고 나머지 두 개가 플러스.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B의 위치 에너지가 A, B의 운동 에너지로 가는 상황이다. 근데 A, B의 질량 B로 나뉘어져 갈 건데 A가 지금 라지 M 대 스몰 M이다 맞지? 자, 요게 지금 결과가 먼저 알려져 있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중에서 B의 운동 에너지로 간 게 운동의 증가량이 4배라 했으니까 이게 4대 1이래. 그러면 4 중에서 1 갚고 나머지 3은 1로 갔다. A의 운동 에너지로 갔다 이 소리니까 아 A랑 B랑 질량 B가 3대 1이구나. 오케이. 그러면 기니 D 보면 기억. B의 높이가 H만큼 줄어드는 동안 A의 운동의 증가량은 B의 역학적인 감소량과 같다. 일단 요게 지금은 요 문제상의 특수한 경우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없어야 돼. 그게 보존이에요. 그러면 B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다면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든 개라면 다 맞는 얘기지. 자, 근데 A의 운동의 증가량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A는 포텐셜 에너지가 어차피 안 변한다 이거죠. 그러면 A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자체가 무슨 에너지 변화량이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같다 하면 이건 맞는 얘기다 이거죠. 그다음에 니은 H는 그러면 이제 시간 문제가 좀 되겠네. B가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개 전체의 운동의 증가량으로 이어졌다. 개 전체가 V 됐다면 스몰 m 얘는 3배라 했으니까 3 스몰 m. 그래서 개 전체의 질량은 둘이 더해서 4 스몰 m이 V로 움직이게 되었다. 이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MGH에서 왔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H 찾아주려 했으니까 H는 G분의 맞네요. 2V 제곱 맞고. 그 다음에 라지 M은 3M이었지? 틀렸고. 그래서 답은 기니. 오케이.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다른 빗면에 각각 질량이 3M이랑 M인 물체 A, B를 놓았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높이를 H랑 EH 움직였다 이런 조건을 줬어요. 자, 일단은 실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A가 지금 내려갔지. 자, A가 S만큼 내려가면 B가 S만큼 빗면 타고 올라가야 돼. 자, 그래서 이 길이 S는 똑같은 상황이다 이거지. S는 똑같은데 높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얘가 완만하고 한쪽이 좀 가파른 빗면이다. 근데 그 정도를 우리는 물리에서는 사인 값이라 했어요. 자, 사인 값은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 차이를 해주면 돼요. 지금 그러면 얘는 빗변의 길이가 S인데 높이가 H 차이 나니까 얘는 S분의 H. 사인 값이 얘는 S분의 2H. 아, 그러면 오른쪽 빗면이 왼쪽 빗면보다 뭐 한 2배 더 가파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같은 물체가 거기 이동하더라도 받는 힘이 절반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려왔는데 일단 기니디로 바로 가보자. 기억 A는 등간속도 운동한다. 맞죠? A랑 B는 받고 있는 힘이 차이가 없잖아. 그 일정하잖아. 그래서 받고 있는 힘이 일정한 상황이니까 등간속도 운동한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A의 평균 속력은 처음에 정지 상태로 출발한 등간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A의 평균 속력을 묻는 거는 얘가 나중 속도가 V 되었다면 V의 절반. 요게 평균 속력이다. 맞지? 그럼 V 구해서 절반 하면 되겠네. 자, A가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가 3m이 H만큼 내려갔으니까 3mgh. 그 다음에 B가 EH만큼 올라갔으니까 mgeh, 2mgh 증가했다. 그러면 두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비교해주면 개 전체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 mgh다 이거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 mgh 되어야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되겠다. 변화가 0이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 mgh 전체 mgh니까 mgh는 질량이 3m, m 총 질량 4m, 4m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4m의 v죠. 자, 그러면 v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었지. v는
2분의 GH 루트. 자, 요게 V니까 평균 속도는 2분의 V. 그래서 2 루트 2분의 G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GH라 했으니까 틀렸네. 그 다음에 D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의 증가량보다 크다. 당연한 얘기야.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A랑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와 운동 에너지 변화를 싹 다 더하면 0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이 중에서 마이너스가 얘밖에 없어. A가 내려가는 애니까 A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가, 나머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 및 B의 위치 에너지, 이 세 개의 합하고 같은 거야. 요 세 개의 합하고 같은 거지. 자, 근데 지금 비교를 요렇게 해놨잖아. 이렇게 비교해놨으니까 당연히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크다 이거죠. 그리고 몇 배냐 물어보면 지금 얘가 이런 게 3mgh였지. 그 다음에 증가한 게 2mgh고, 그러면 나머지 1을 얘들한테 뿌려주는데 질량비로, 그럼 1 중에서 4분의 3은 얘한테, 4분의 1은 B한테, 이렇게 가는 상황이니까 B가 받아가는 운동 에너지는 A가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의 12분의 1이다 이거지. 오케이. 유형 분석 26번. 자, A, C와 B로 실로 연결된 B. 수평면 위에 있고, 자, 물체 3개의 개로 움직이는데 지금 여기를 줬어요. 3H, B가 3H 움직였다 이거죠. 자, B가 3H 움직였으면 개는 묶여있기 때문에 똑같은 길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A도 3H 움직이고 C도 3H 내려갔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요 빗면의 정보를 줬어. A가 빗면 타고 3H만큼 올라갔더니 실제 올라간 높이는 2H다. 그러면 빗변과 높이의 관계가 3대 2다. 사인 값이 3분의 2인 빗면이구나. 그러면 이 빗면에 있는 물체는, 모든 물체는 자기가 받는 중력의 3분의 2만 빗면 방향으로 받는다. A는 질량이 m이니까 3분의 2mg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고, C는 mg. 자, 그러면 개 전체로 볼 때 C의 무게와 A가 내려가려는 힘이 결혼인데 이쪽이 이겼으니까 이렇게 가속되었다, 맞지? 그때 가속도도 전체 힘이 3분의 1mg, 전체 질량은 m 3개 3m, 그래서 가속도는 9분의 1g. 뭐 얼추 나머지는 다 계산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걔네들이 한번 가보자. 기억 C의 속력 묻네요. 자, 가속도를 쉽게 우리 찾아놨다, 맞죠? 그러면 속력은 등가속도 운동하는 C의 속력 3h만큼 가속돼서 가속도 9분의 1g. 그러면 0에서 v 됐다면 v 제곱 변화량 세 번째 공식 쓰는 거죠. 는 2as다. 그래서 v는 루트 3분의 2gh. 요게 A 속력도 마찬가지고 B 속력도 다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맞다. 그 다음에 니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A가 B의 7배이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에너지의 변화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정의대로 포텐셜 에너지 변화와 운동 에너지 변화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 변화다 이렇게 구해줘도 되고, 또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무슨 힘이 한 일, 비보존력이 한 일이다 이렇게 구해줘도 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힘을 표현하기가 사실 얘도 그냥 요걸로 한번 가보자. 자, 요걸로 가보면 A랑 B랑 C랑 있는데 일단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B는 변화가 없어요. 자, A는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C는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각각의 에너지 변화는 EH, 얘는 EMGH 증가, 얘는 3mgh 감소. A 3h 내려갔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개 전체로 보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 mgh.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음이니까 당연히 음이지 뭐. 그 변한 것만큼 운동이 증가해야 한다. 자, 근데 세 놈의 질량이 다 똑같아. 그러면 이 mgh가 운동에 쭉 갈 건데 운동 에너지가 다 똑같이 3분의 1씩 가져가면 되겠네. 3분의 1, 3분의 1, 얘도 3분의 1. 그러면 각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이렇게 될 거다. A는 2mgh 증가했고 3분의 1 mgh 운동이 증가했으니까 총 역학적 에너지는 3분의 7mgh 증가. 그 다음에 B는 3분의 1mgh 증가. C는 이 증가한 모듈을 감소해야지. 마이너스 3분의 8mgh 감소.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A랑 B 비교를 했으니까 7배다.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CD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장력은 자 장력도 어차피 구하는 거였네. 그러면 일단 A 가속도 아니잖아. A 가속도가 9분의 1g. 그럼 9분의 1g로 가속돼야 되는 질량 m이니까 A가 받아야 되는 R자인도 여기 질량 곱하면 9분의 1mg. 지금 빗면 방향으로 3분의 2mg 받고 있으니까 얘는 장력을 9분의 1mg 더해서 9분의 7mg 받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도 맞다. 오케이. 적용 26-1번. 자, ABC가 실로 연결된 채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T0일 때 AB 사이에 연결하고 있는 실이 끊어진다 했어요. 자, 끊어지는 모습이 이제 T0일 때 이렇게 바뀌었다 했고, 지금 그래프는 C의 속도 그래프. 그러면 C에 있다는 가속도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고, 끊어지기 전과 끊어지고 나서 C의 가속도를 B를 비교하지 뭐. 그러면 이 B의 질량 지금 모르는데 라지 M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맞죠? 자, 일단은 가속도 변화를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가속도 그냥 두 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C이 끊어지기 전에는 A의 무게와 C의 무게가 겨루면서 3mg, 2mg니까 전체 힘 mg. 전체 질량은 라지 M과 5M, 라지 M 플러스 5M. 요게 개 전체의 가속도였다면 C이 끊어지고 나면 이제 A는 BC 개랑 개가 연결돼 끊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C의 속도니까 BC의 개의 가속도는 C 무게가 전체지. C 무게 3mg. 그 다음에 전체 질량은 라지 M 플러스 3M. 요게 끊어진 후 C의 가속도. 근데 비교해 주니까 C의 가속도가 B만 우리가 가져가면 돼. T0만에 V 증가하는 게 뭐 1이라고 치면 얘는 2T0만에 9V 증가했단 말이죠. 그러면 2분의 9. 가속도가 2분의 9배 커졌다. 그러면 얘한테 2분의 9 곱해서 갖다 하면 되겠네. mg다 날리고 정리를 3도 날리자. 정리를 해주면 3m이 9m 10m이니까 라지 m이 스몰 m 되네. 그러면 얘는 지금 스몰 m이다. 그죠? 자, 기니디 바로 할게요. 기억. B의 질량은 스몰 m이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자, E0 0에서 T0까지 B의 운동의 증가량을 E0로 표현하는데 위에서 기준 E0가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E0입니다. 자,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지금 0에서 T0까지면 아직 C이 끊어지기 전이니까 A까지 달아서 그러면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뭐 H만큼 내려갔다면 얘가 H만큼 올라가겠지. 그러면 요게 감소량이 E0래. 그러면 A의 운동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3mgh가 지금 E0니까 2mgh니까 3분의 2 E0. 자, 그러면 감소했고 증가했고 전체로 보면 포텐셜 에너지는 M 3분의 1 E0 감소. 그러면 요게 얘들의 운동 에너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B의 운동 에너지니까 이 중에서 3M M M은 2mm이네. 그러면 B는 전체 질량에서 6분의 1. 그러면 6분의 1이 B의 운동 에너지로 가겠네. 그러면 18분의 2제로 돼야지. 얘는 틀렸다. 디귿. C의 역학적 에너지는 2T0일 때와 3T0일 때가 같다. 자, 일단 2T0, 3T0는 실이 끊어진 후야. 실이 끊어진 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다, 맞지? 자, 역학적 에너지가 이때랑 이때 시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같다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C는 지금 물체 개다, 맞지? 자, 물체 개는 개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지 물체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거지. 자, 지금도 C는 내려가잖아. 그러면 C가 내려가면서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가 C의 운동 에너지로 다 가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 중 일부가 누구한테 가? B한테 가죠. 그래서 B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고 C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황이니까 2T0일 때와 3T0일 때가 같다가 아니라 이때가 더 커야지. 얘는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억. 적용 26-2번. 자, 세 물체가 매달려서 정지해 있다. 확인됐으니까 얘들은 가만히 있는 상태다. 자, 장력을 주는데 Q가 당기는 힘보다 P가 당기는 힘 보니까 3배. Q가 당기는 힘이 3배 더 크다. 자, 그러면 지금 장력이 요 P 장력의 역할은 A가 내려가려는 힘을 정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Q 장력의 역할은 A랑 B가 내려가려는 힘 둘 다 막아주는 게 Q 장력의 역할이다, 맞지? 자, 요게 T고 3T다 하는 거 보니까 A가 내려가려는 힘보다 B가 내려가려는 힘의 합이 3배 더 크다. 그러면 A는 F면 B가 내려가려는 힘은 EF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질량 바로 주지 뭐. 같은 빗면이잖아. 그러면 질량이 B가 2배 더 크다 이거고. 자, 그 다음에 균형이 맞다 했으니까 당연히 C가 내려가려는 힘은 3F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이 끊어지면 각각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P를 끊었단다. 자, P를 끊었더니 정지 상태였던 A는 같은 시간 동안 3S 이동하고, 자, 정지 상태로 출발한 BC 물체계는 S만큼 이동한다. 자, 그러면 처음에 정지 상태로 출발하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등가속도 운동은 항상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날 건데, 같은 시간 동안이라면 이 속도 변화량이 곧 속도가 되는 게 처음에 정지 상태로 출발한 거다, 맞지? 그러면 A가 BC 물체계보다 3배 많이 움직였다는 것은 속도가 3배 많이 빨라졌다. 즉 가속도가 3배 더 크다 이거죠. 자, 근데 처음에 어차피 정지 상태로 출발했기 때문에, 자, 출발하면 A는 자기 혼자 F 받으면 되지. 자, B는 EF 있고 C는 F 있잖아. 3F 있잖아. 자, 그러면 BC 물체계가 받고 있는 힘도 이쪽으로 F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A랑 BC 물체계가 전체 힘은 똑같이 받는 상황이에요. 힘을 똑같이 받는데 A가 3배로 가속이 잘 됐다는 소리는, A 질량이 BC 전체 질량 합보다 3분의 1이구나. 자, 근데 A 질량이 M이고 B가 2M이었으니까 C도 M 되면 BC 전체 질량이 3배 더 크다 이거죠. 그래서 가속도가 3분의 1밖에 안 된다. 자, 근데 이제 우리한테 묻는 게 A의 운동의 증가량, C의 역학적인지 감소량. 자, 이번에는 요 에너지 정의대로 가봅시다. 자, A의 운동의 증가량은 A가 받는 합력, 이 한일.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C가 받는 비보존력.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 장력이겠죠. C가 받는 장력, 이 한일. 자, 한일까지 가야 되니까 얘는 3S 운동이 있으니까 3S 곱하고, 얘는 S 곱해서 한번 해보자, 그치? 자, 그러면 A가 받는 합력은 뭐 끊어지고 나면 이거 다시 F. 그러면 얘는 3FS. 자, C가 받는 비보존력, 장력은 우리가 구해줘야겠네. 자, 지금 B, C 상황이 질량을 우리가 다 알아. EM이고 M. 이게 BC 상황. 자, B가 이쪽 내려가려는 힘이 EF. C가 이쪽 내려가려는 힘이 3F. 오케이. 그러면 EF랑 3F니까 얘들 둘이 받는 장력은 일단 전체 가속도, 전체 질량 하자. 그러면 전체 힘 F, 전체 질량 3M분의 F. 여기 가속도고. 그러면 C가 받아야 되는 R자 힘이 C의 질량 M 곱하면 이쪽으로 3분의 1F. 그래서 3분의 1F 받으려면 장력이 3F보다 3분의 1F 작으면 되니까 3분의 8F. 오케이. 그러면 C가 말하는 장력이 3분의 8F니까 얘는 3분의 8Fs. 그러면 3FS하고 3분의 8FS니까 답은 9대 8이죠. 그러면 9분의 8. 오케이. 37페이지인데 에너지의 변화량과 힘의 관계. 우리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그 부분이에요. 자, 지금 여기 토탈 적혀 있는 건 합력이야. 자,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 보존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여기서 의미 붙은 거는 이 포텐셜 에너지 자체가 정의가 잠재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보존력이 일을 오히려 해주면 해줄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작아지는 거지. 잠재적인 에너지는 남아있는 잠재적인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비보존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 자, 어차피 우리가 일을 구할 때 이런 힘들의 이동 거리를 곱할 거거든. 자, 근데 개에서는 어차피 모든 물체가 개로 움직이면 이동 거리가 동일해. 자, 그러면 이동 거리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에너지 변화량의 비가 결국은 누구의 비다? 이 에너지 변화량과 이름이 맞는 그 힘의 비다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역학적 에너지,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비를 줬어. 그러면 이 두 물체가 개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두 물체의 이동 거리, 힘이 일을 하는 거리가 같을 거니까 결국은 역학적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각각과 연결된 힘, C가 받는 비보존력이죠. 그러면 비보존력, C가 받는 비보존력과 A가 받는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니까 A가 받는 합력, A가 받는 합력의 비를 주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거다. 오케이. 밑에 보면
자, 유형 적용 27번. 자, 상황이 A랑 B랑 연결시켜 놓고 또 내려가는 상황이고, 자, 이때 중계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B를 줬어요. 10배다. 그러면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보존력, 지금은 당연히 중력이겠지. 그래서 B가 받는 중력과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러면 B가 받는 합력, 자, B가 받는 중력과 합력의 B를 준 거예요. 몇 대면? 10대 1이다. 자, 근데 B가 받는 중력은 깔끔하게 EMG 바로 알 수 있거든. 아, 그러면 B가 받는 합력이 요거의 10분의 1이라 했으니까 5분의 1mg구나. 자, 합력을 구하면 빠르게 계산되는 게 가속도야. 질량이 2m인 B가 5분의 1mg 받았어요. 그러면 나누어주면 가속도는, 얘들이 이렇게 가속되지. 가속도는 10분의 1g다 이거지. 그러면 A도 B도 10분의 1g로 이제 가속이 돼야 되고, 그래서 문제 답은 끝났지. 10분의 1g 구하면 됐고, 자, 그리고 뭐 다양하게, 자, A가 10분의 1g라는 가속도로 운동한다 했으니까 다 나왔어. A는 10분의 3m이니까 10분의 3mg를 받아줘야 돼요. 압력으로. 그러면 A가 이쪽으로 받는 힘, 장력과, 아, 장력을 여기 구해놓고 가야겠네. 아, 전체로 가지 뭐. A가 내려가려는 힘, 요걸 전체로 구하자. 그러면 3m이고, 예, 질량 2m. 총 질량이 5m인데 가속도가 10분의 1g인 거 보니까, 아, 걔 전체가 받는 힘이 2분의 1mg구나. 그러면 A가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첫째, A가 내려가려는 힘은 2분의 1mg만큼 작구나, B보다. 그러면 B가 2mg니까 얘는 2분의 3mg. A가 내려가려는 힘이 2분의 3mg인데 10분의 3mg를 위로 받아야 되니까 10분의 얘가 15니까 10분의 3 다음에 10분의 18, 그래서 5분의 9mg 장력 받아줘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럼 만약에 A에 이렇게 물어봤으면, 자, A의 운동 에너지 변화와 B의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몇 대 몇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는 A가 받는 합력이 한 일,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B가 받는 중력이 한 일이니까 EMG와 10분의 3mg입니다. 10분의 3mg다 이거지. 그러면 10분의 3mg 대 EMG랑 똑같은 거다 이거죠. 그러면 3대 20이다. 얘가 이런 게 20이고, 그 다음에 얘가 그 중에서 받아가는 운동 에너지가 3이다 이거죠. 오케이. 27-1번도 그림 가에서 물체 A와 B가 H만큼 높이가 차이 나는데, 자, 손을 잡고 이따가 놓으면 B가 내려오나 봐. B가 내려오고 A가 올라가면서 두 물체의 높이가 같아졌다. 자, 그러면 각각 얼마씩? 절반씩 내려오고 올라오면 되겠네요. 자, 이동거리 어차피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줬냐면 가에서 나로 되는 과정에서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B의 운동의 증가량이 3배 차이 난다. 자, 그럼 말 그대로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B가 받는 중력, 그냥 이렇게 표현하죠. 중력. 자,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가 받는 합력 3배다. 그러면 B는 중력이 3mg. 자, 그러면 합력은 요거 3분의 1이라 했으니까 mg. 아, B가 질량이 3m인데 합력 mg 받는구나. 그러면 가속도 나눠주면 가속도가, 얘들은 3분의 1g가 가속도다. 자, 그리고 뭐 여기 장력은 3mg랑 mg 받아야 되니까 2mg. 자, 그러면 A는 이제 여기로 가볼까? 장력하고 있으니까 A가 위로 받는 장력이 2mg, 아래로 받는 건 중력 라지 mg. 자, 근데 A는 질량 라지 m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g도 위로 가속돼야 되니까 위로 받아야 되는 알짜 m이 3분의 1 라지 mg. 자, 그러면 2mg 장력에서 얘 무게 라지 mg 빼면 3분의 1 라지 mg 돼야 되니까 나누어주면 3분의 4, 2분의 3. 라지 m이 2분의 3m이다 이거죠. 오케이. 기니디 보면 기억. 나에서 B, C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EMG 맞죠? 그 다음에 A의 질량은 2분의 3m이었잖아.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속력은 가속도 알고 이동거리, 가속 구간의 길이를 아는데 뭐. 나중 속력이잖아.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0에서 V 찍는 거다 맞지? 3분의 1g라는 가속도로 구간 길이 얼마? 2분의 h 가속되면서. 그러면 2AS는 속도 제곱 변화량이다.
그러면 V는 루트 3분의 1 GH. 그래서 뭐 얘는 틀렸네. 그래서 답은 기억. 오케이. 자, 요인 적용 2-27-2번. 자, 보면 ABC 실로 연결되어 있고 가만히 놓았더니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P점에서 가만히 놓은 건 아닌가 봐. P점과 그 전에 가만히 놨고 P점과 Q점을 각각 차례로 통과한다. 자, P점을 통과할 때와 Q점을 통과할 때 속력이 Q에서 2배다. 그러면 얘가 V고 얘가 2V로 통과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C도 내려왔겠지.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C의 운동의 증가량의 4배다. 또 뭐 이런 조건을 주니까 우리가 바로 힘으로 가는 거야.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C는 질량을 모르네. 그러면 mcg. C가 받는 무게, 중력이지 뭐. 그 다음에 C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C가 받는 합력의 4배다 했으니까 얘는 저거의 4분의 1 받는다 이거죠. 합력을. 자, 그러면 어떤 물체가 자기 중력과 장력 합해서 도합 자기 중력의 4분의 1을 합력으로 받는다. 그러면 또 자기 질량으로 나누어주면 가속도가 4분의 1g. 그러면 A가 올라가고 B가 오른쪽으로 C가 내려가는 가속도 전체 가속도가 4분의 1g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MC 구하는 문제니까 끝났어. 자, 어차피 전체 힘 표현만 하면 되잖아. 전체 힘은 얘 무게 mcg, 얘 무게 mg 차이. mc가 내려가니까 더 크겠지. 이게 전체 힘이고 전체 질량은 em 플러스 mc. 이게 가속도 4분의 1g다 이거잖아. 그러면 나눠서 정리해주면 3mc가 6m이네. 그러면 mc가 2m 2배다 이거죠. 오케이. 다음 유형 분석 28번. 이건 좀 이제 내려서 키워볼게. 요걸 조금 줄여서 봅시다. 자, 일단은 A, B, C 실로 연결한 채 질량이 스몰 m인 A 해놨고 EH만큼 높이 차이가 나는데 A, B가 높이가 같아지네. 그러면 A가 올라간 만큼 B랑 C가 내려올 거니까 B랑 C가 내려오는 거리는 절반. 얘도 올라가는 게 절반. 모두 H씩 내려가고 올라가겠네. 자,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좋네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C가 A의 3배다. 근데 이게 다 개거든. 개에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결국 질량이 결정한다 이거죠. V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질량이 C가 A 3배다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3M. 자, 그 다음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A가 받는 합력이 합니다.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C가 받는 이 비보존력이 합니다. C지. 그러면 같다 했으니까 얘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받는 합력과 C가 받는 비보존력인데 잠깐만 이거 잘못했네. 요게 A의 중력 포텐셜이 변화이지. 그러면 A가 받는 합력이 아니고 A가 받는 보존력. A 중력. 그러면 mg. 와 비보존력. C가 받는 비보존력이니까 장력. 장력이 mg구나. 그러면 장력 mg고 얘는 질량이 3m이니까 아래로 무게 3mg 받을 거고. 그러면 합력 아래로 2mg 받으니까 가속도가 나눠주면 3분의 2g구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가속도가 3분의 2g다. 우리가 지금 얘 질량 모르지? B 질량 라지 M 두고 전체 가속도씩 세우면 돼요. 이제 가속도 찾았으니까. 그러면 라지 M 3m이랑 라지 M이랑 합쳐서 이쪽 무게인데 저쪽이 M밖에 안 되니까 전체 힘은 라지 M 플러스 2mg. 전체 질량은 라지 M의 4m 더한 거는 요게 가속도 3분의 2g. 해서 정리해 보니까 라지 M이 2m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얘가 2m. 자, 기니 D가 보면 기억 A의 속력은 가속도 알고 움직인 거리 셋 다 모두 h. 그러면 결국 0에서 마지막 속도 V는 V제곱 변화량이 2AS다. 그래서 V는 루트 3분의 4GH. 요게 모든 물체의 속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N 틀렸고 B의 질량 2M 맞고. 그 다음에 D가 P가 당기는 장력. 자, P가 당기는 장력은 여기 실이다 맞지?
자, 그러면 보기 좋은 걸로 하면 돼. B를 봐도 되고 A를 봐도 되는데 좀 더 편한 게 A입니다. 그러면 A 보고 A가 위로 가속도 3분의 2g로 가속돼야 되는데 A 질량이 m이라 했으니까 얘는 mg 이겨내고 장력이 얘한테 질량 곱하기 가속도 3분의 2mg 합력을 줘야 된다. 그러면 장력은 3분의 5mg. 그래서 mg라 했으니까 얘는 틀렸다. 오케이. 유형적용 28-1. 자, 보면 또 C를 연결되어 있다 끊어지죠. 자, B의 질량은 줬고 PSQ까지 거리가 D인데 D까지 PSQ까지 이동하는 동안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자, 일단은 개로 묶여 있을 때 A 역학적인 증가량이 3분의 1mg다 줬어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항상 무슨 힘이 한 일, B 보존력이 한 일. 자, 그러면 A가 받는 B 보존력은 지금 묶여 있을 때 장력. 자, 장력이 길이 D만큼 동안 작용해서 일을 했더니 요거만큼 변했다 이거지. 자, 어차피 이 장력의 길이 D 곱하면 한 일이고 그게 3분의 1mg 돼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장력이 3분의 1mg구나. 자, 그러면 장력을 찾았으니까 B로 가지 뭐. B가 확실히 잘 나와 있네. 얘가 받는 힘 mg, 중력 갖고 위로 장력 3분의 1mg. 그럼 B가 받는 R자 아래 방향으로 3분의 2mg. 이 두 물체의 개로 움직일 때 이 가속도가 질량 나누면 3분의 2g구나. 지금 A가 3분의 2g란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A 물체가 이제 실이 끊어지고 나니까 우리한테 조건은 실이 끊어지고 나서도 A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방향은 변했지만 크기는 안 변한다 이거죠. 그러면 A의 가속도가 크기가 끊어지기 전이나 끊어지고 나서가 같다는 거는 결국 A가 받는 R자임, 이 A가 받는 R자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크기가. 자, 그러면 3분의 1mg 끊어지기 전에는 3분의 1mg 장력과 A가 내려가려는 힘 요거 두 개 받았지. 요걸 뭐 F라고 하면 A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3분의 1mg 마이너스 F 뭐 이렇게 될 건데, 자, A가 끊어지고 나면 그 F 혼자 자기가 받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랑 F가 서로 같다는 거죠. 끊어지기 전과 끊어지고 나서 합력이 같다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내려가려는 힘이 6분의 1mg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A 질량을 아직 몰라네. A 질량은 여기서 찾지 뭐. 자, A가 지금 3분의 1mg하고 6분의 1mg 받아요. 그러면 얘가 받는 합력이 위로 6분의 1mg. 자, 이거는 비교도 돼. B가 3분의 2mg 받는데 합력을 A가 6분의 1mg 4분의 1밖에 안 받네. 그러면 A가 질량이 4분의 1이란 거야. B의 질량. 자, 그리고 6분의 1mg로 여기까지 되지 뭐. A 질량 라지 M이라고 보면 라지 M 곱하기 6분의 3분의 2지. 얘 가속도가 얘가 받는 R자 6분의 1mg. 이러나 저러나 일단은 질량은 4분의 1m. 자, 길이 D 가봅시다. 기억. 가에서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를 물었는데, 통과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 뭐 운동 에너지 변화량, 합력이 한 일. 이렇게 하지 뭐. 그러면 B도 D만큼 내려왔을 거네. 근데 B가 받는 합력이 3분의 2mg라 했잖아. 그러면 3분의 2mg 돼야지.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 니은 가속도는 3분의 2g다 맞고, 그 다음에 딕은 A의 질량은 4분의 1입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2D.